똑같이 통장에 돈을 보관하는데 누군가는 이자로 10,000원 받고 누군가는 5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이 차이를 만든 핵심은 어떤 통장에 돈을 보관했느냐인데요. 2026년인데 아직까지 입출금 통장 쓰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7분짜리 영상 하나로 5% 이자 받는 파킹 통장 그게 뭔지, 그리고 현 시점 가장 이자를 많이 주는 은행은 어딘지 말해보려고 합니다. 파킹 통장이면 19세 이상이면 대부분 다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대학생, 취준생, 주부 등이라서 지금 당장 투자할 돈이 없는데요? 라고 하더라도 만들 수 있고, 오히려 빨리 만들수록 이득인 부분이 바로 파킹 통장입니다. 개설하는데 10분도 안 걸리니까 오늘 파킹 통장이 뭔지,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들어보고 판단하세요. 먼저 파킹 통장이 도대체 뭐냐 하면 그냥 하나의 입출금 통장인데요. 우리가 월급 받는 통장도 있고 생활비 통장도 있듯이 얘도 그냥 돈 넣어두는 통장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요즘 자꾸 파킹 통장 얘기를 하느냐? 이 통장은 돈을 넣어두기만 해도 일반 통장보다 이자를 훨씬 많이 주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내 돈을 주차하듯 잠깐 세워두기만 해도 이자를 줍니다. 그래서 이름도 파킹 통장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보면 보통 일반 입출금 통장은 아직도 연 0.1%, 0.2% 수준인 곳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파킹 통장은 잘만 찾으면 연 4%, 5%, 심지어 7%, 8% 숫자까지도 보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통장에 1,000만 원을 넣어뒀어요. 일반 통장에 넣어두면 사실상 이자가 거의 없다고 느낄 수준인데 파킹 통장에 넣어두면 몇십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돈인데 어디에 넣어뒀느냐 차이로 금액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나가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최고금리 8%, 7% 이런 숫자만 보고 바로 달려가서 통장을 개설하거든요. 근데 그건 파킹 통장에 대해서 절반만 알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금리는 보통 적은 금액 한도와 우대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연 8%인데 30만원까지만 적용되면 30만원 이상 넣은 금액은 당연히 적용이 안 되겠죠. 연 7%인데 50만원까지만 적용이 되면 이것도 당연히 50만원 이상 넣은 금액에 대해선 이율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우대 조건으로 급여 이체를 해야 하거나 카드 실적이 필요하거나 그리고 일정 기간만 우대 금리를 적용되거나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다시 말해 진짜 중요한 건 최고금리가 아니라 내 돈에 실제로 얼마까지 그 금리가 적용되느냐입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느냐? 저도 최근에 집을 매도하고 잠시 현금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잔금 받고 나서 다음 계획 잡기 전까지 몇천만 원이 잠깐 통장에 머물렀거든요. 그때 그냥 일반 통장에 둘 수도 있었어요. 그때 저는 파킹 통장 계열 상품에 넣어두고 짧은 기간이라도 이자를 받았습니다. 얼마를 받았냐 살펴보니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순으로 돈을 받잖아요. 잔금 받고 전세 보증금 돌려줄 때까지 들고 있었는데 파킹 통장에 돈을 보관해뒀더니 이자가 15만원 넘게 붙었더라고요. 저도 파킹 통장 귀찮은데 거기서 거기 아닌가 생각했는데 실제로 활용해보니 체감이 확 되더라고요. 저처럼 많은 분들이 목돈은 투자 아니면 예금만 생각하시기 좋은데 애매하게 한 달, 두 달, 세 달 보관해두는 파킹 통장이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 계약금, 전세 대기 자금, 매도 현금 보유 자금처럼 언제 써야 할지 모르는 돈은 묶어두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이자까지 주는 파킹 통장은 굉장히 좋은 선택지입니다. 그러면 2026년 4월 현재 기준으로 파킹 통장 금리가 어디가 제일 높은지 직접 비교해 보았는데요. 소액 한도만 보면 저축은행 상품들이 가장 높습니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 상품은 연 8%, 7% 수준. 근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30만원, 50만원 같은 소액 한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상금 통장으로는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1,000만원 이상 넣을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돈은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오늘 가장 균형이 좋은 상품을 말씀드리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제1은행의 HI 통장입니다. 왜 이걸 추천드리냐면 첫 번째로 연 5% 수준 금리 구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액 30만원, 50만원 장난치는 구조보다 비교적 큰 금액 운영에 유리합니다. 세 번째로 은행권 상품이라 입출금이 자유롭고 이체나 사용 편의성이 좋습니다. 단순히 금리만 높은 상품이기보다는 실제로 오래 쓰기 좋은 통장입니다. 자, 그러면 요약해서 나는 목돈도 없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현금 금액은 다를 테니까요. 상황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내가 50만원 이하 현금을 들고 있다. 고금리 소액형 파킹 통장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들고 있다. 그럴 경우 고금리 상품으로 파킹 통장 2개로 분산 가능한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 들고 있는 경우 4%, 5% 한도형 상품에 넣고 나머지는 분산으로 한두 군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1,000만원 이상 목돈을 잠시 보관하고 싶다. 그럴 경우 제1은행의 HI 통장처럼 한도가 높은 상품을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목돈도 있고 월급 통장으로도 쓰고 싶다 하시면 입출금이 편하고 한도가 높은 상품인 토스나 카뱅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광고에 연 몇 프로 준다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러니 단순하게 최고금리보다 금리와 적용 금액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광고 숫자만 보고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통장이 있는데요. 파킹 통장하면 맨날 관련 검색어로 CMA 통장이라고 뜨죠. 그래서 파킹 통장하고 CMA 차이가 뭐야 하면 제가 오늘 딱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파킹 통장은 은행 통장입니다. 그래서 입출금, 월급 통장, 생활비 통장으로 쓰기 편합니다. 반면 CMA는 증권사 계좌입니다. 현금을 넣어두면서 투자대기 자금으로 쓰기 좋고 주식 계좌 연결도 편리합니다. 정리하자면 생활비나 월급, 비상금으로 사용하시길 원한다면 파킹 통장, 투자 대기 자금이나 증권 연동 중심이라면 CMA 통장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한 걸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예금자 보호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금리 0.3%, 0.5% 차이만 보고 가입하시는데 내 돈이 안전하게 보호되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예금 상품은 보통 예금자 보호 대상이면 금융회사별로 한도 내에서 내 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CMA는 상품 구조에 따라 보호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예금처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저축할 것이다. 생활비 통장으로 쓸 거다. 목돈을 잠깐 안전하게 둘 거다. 이런 경우에 파킹 통장을 먼저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자면 아쉽게도 파킹 통장은 부자 되는 상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새는 걸 막아주는 너무나도 안전하고 분명한 상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 수익률 1% 올리려고 고민하면서 정작 통장에 잠자는 현금 수천만 원은 방치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 돈부터 바꾸셔야 돈을 모으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이렇게 월급 통장 하나만 바꿔도 1년 뒤에 체감 차이가 많이 생기실 거예요. 돈 액수뿐만 아니라 마음가짐에서도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파킹 통장 이야기를 오늘 길게 했지만 결국 진짜 중요한 건 돈을 어디에 보관하느냐 보다 돈을 대하는 생각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월급을 받아도 계속 돈이 안 모이고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월급인데도 계속 자산이 쌓일까요? 저는 그 차이가 결국 돈에 대한 사고방식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주식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진짜 멘탈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주변에서는 누구는 코스피 7천, 8천 갈 때 몇천만 원 벌고 미국 주식으로도 얼마 벌었고 누구는 코인으로 수익을 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들리잖아요. 그러면 사회초년생 분들은 더 혼란이 옵니다. 나는 지금 저축부터 해야 하나? 투자를 빨리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닌가? 지금 안 하면 뒤처지는 거 아닌가? 저도 예전에 딱 그랬습니다. 근데 이럴 때 가장 위험한 게 방향 없이 조급하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께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의 본능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좋은 이유는 단순히 투자 기술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인간이 왜 돈 앞에서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남들과 비교하게 되는지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특히 왜 사람은 비쌀 때 사고 싶어지고 왜 남들이 돈 벌면 흔들리고 왜 장기 투자가 어려운지 이런 인간 본능의 자체를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사회초년생일 때 저축이 먼저인지 투자가 먼저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리고 요즘처럼 주변 수익 인증 때문에 멘탈 흔들리는 분들은 진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재테크 책은 읽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책은 다릅니다. 읽고 나면 실제로 소비를 줄여야겠다, 자산을 사야겠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가야겠다 이런 행동 변화가 생깁니다. 결국 돈을 단기간에 버는 사람보다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마지막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초년생 분들에게 재테크 입문책 한 권만 추천하라고 한다면 지금도 부의 본능을 많이 추천드립니다. 제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책 링크 남겨둘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